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포인트대로 딱딱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혼자 오셔가지고 좀 외로우시겠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원래도 외로운데 오늘은 특히 외롭네요. 네, 오늘 그럼 손 팀장님이 반박 없이 세 가지 섹터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탁 포인트 보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스탁 포인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슈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I 오늘도 좀 잘 가는 몇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손 팀장님 그러면 이 섹터에서는 한 줄 평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 줄 평은 GPT 스토어가 쏘올린 큰 공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PT 스토어 이야기 나온 뒤로 AI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같이 포인트들 점검해 주세요. 네, 확실하게 AI 소프트웨어로 한다면 모르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024년 상반기에 가장 강한 모습 보여줬다가 이제 긴축 우려가 살짝 나오면서 조정을 거쳤는데 정확하게 GPT 스토어 출시 뉴스에 변곡점을 잡았고 추가적으로 AI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경쟁당국에서 빅테크의 AI 스타트업 투자를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거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 이건데 사실 미국이 꾸준하게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혹시 중국 기업이 있을까 봐 조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만큼 좀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는 이제 삼성의 갤럭시 S24 사전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샘 올트먼 이제 모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를 방한해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회동을 거쳐서 어떤 그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었는데 이미 일단 방한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뉴스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이번 주말에 방한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뉴스를 봤을 때는 25일, 그러니까 어젯밤에 방한을 시작한 것 같고요. 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제 6시간 머물 계획이라고 했지만 일정을 바꿔서 20시간 가까이 머물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어제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저녁이나 점심쯤에 이제 방한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재료 소멸 뉴스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이런 팹리스 기업이든 간에 계약이 나올 텐데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네. 오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특히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주로 제가 탑픽도 준비했지만 관심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드리면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이스트소프트, 네.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토, 가온그룹,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탑픽 이렇게 5가지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나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쁘다고 보는 게 이제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은 나쁘다라기보다 보통 조심해야 된다, 매매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스트소프트랑 폴라리스 오피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고 플리토랑 가온그룹이랑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AI 소프트웨어 기업도 구분이 됩니다. 네.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전방 기업이 해외 기업인 기업이 있고 전방 기업이 국내 기업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스트소프트랑 폴라리스 오피스랑 플리토는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MS, 뭐 바드, 구글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가온그룹은 이제 삼성전자에다가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도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SK텔레콤과 관련 있는 종목인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스트소프트나 폴라리스 오피스 소액 정도 담가 보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들이 피로도를 보일 때 이제 국내 전방 기업 타겟으로 한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샘 올트먼 CEO가 삼성 측과는 접촉을 했고 SK하이닉스랑 오늘 오후에 면담 일정이 좀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들썩들썩 했었는데 이슈들 같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까지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중간에 잠깐 토픽 종목에 대한 힌트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럼 AI 섹터에서 지금 봐야 될 토픽 종목은 어떤 걸로 보실까요? 네,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뇌리 속에 있었다가 살짝 잊혀지는 맞아요. 종목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셀바스 AI나 솔트룩스처럼 사실 이 이스트소프트랑 폴라리스 오피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 종목들이 제일 강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이 투자 인사이트가 오랜만에 생겼습니다. 전방 기업이 해외냐 국내에 따라서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온그룹과 더불어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국내 통신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난 서치를 필두로 코난 애널리틱스, 코난 챗봇, 그다음에 코난 LMM 등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과 생성 AI 사업 협력을 구체화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LG랑 관련이 있는 기업도 있고요. KT랑 관련이 있는 기업은 뭐 지니뮤직이나 뭐 밀레서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과 관련 있는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고,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능정보산업협회에서 주관한 2024년 AI X 탑 100에 선정되면서 4년 연속 선정되면서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외인 순매도 나오지만 최근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이스트소프트나 폴라리스 오피스 괜찮고 나는 매매 잘 못해, 좀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원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코난 테크놀로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섹터에서 어떤 종목 볼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깐 시장에서의 관심이 약간 사라졌던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수급적으로도 괜찮고요. 확실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많으니까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탁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스탁 포인트는요, 오전장에 좀 들썩였던 종목들 위주로 보실 텐데요. 바로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6G, 이 기술, 이 6G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첫 경영행보로 택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원초부터 굉장히 오랜 지점 밀렸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 바로 통신 장비 종목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점검해 볼까요? 네, 확실하게 오늘 오전장에 AI 소프트웨어랑 통신 장비가 같이 올랐다고 하면은 통신 장비 쪽에서 약간 AI 소프트웨어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도 제가 수급 동향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충분히 1월 초에 강세를 보여줬다가 충분히 한 2주가량 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을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통신 장비 입장에서는 전 지금 당장 사가지고 막 6개월, 1년 들고 가자가 아니고 충분히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 관점 접근하자, 그렇게 눈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쉰 다음에 연초에 이재용 회장의 6G 경영 행보는 6G다, 세계술 확보에 생존이 달렸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쉰 다음에 제4 이동통신 관련 뉴스가 조금 투심을 상기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어제도 제4 이동통신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세종텔레콤이 좀 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는데, 포기했다는 뉴스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쫙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독립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관련 뉴스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G 국내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미국, 일본 등의 5G 통신 장비 투자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말에 13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있었지만 통신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 정책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몇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막 반도체나 2차 전지, AI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이노와이러스,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을 보고 있는데, 에이스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제일 큰 게 맞지만 저는 재무 가치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관심주 리스트에 제 탑픽은 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좀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노와이러스나 뭐 오이솔루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탑픽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 뭐 오늘 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통신 장비 중에는 그럼 토픽 종목이 더 궁금해지네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우선 좀 성장성과 안정성, 변동성을 좀 제일 고루가 준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소개드릴 종목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동통신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 3사 SK, KT, LG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하면 10개에서 15개의 종목이 생각이 나실 텐데, 유일하게 작년 초부터 작년 연말까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노와이리스랑 오일솔루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분기랑 3분기 살짝 흔들린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이 솔리드는 어떤 범용성을 무기로 작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이제 하나금융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 솔리드에서 만들고 있는 장비가 5G랑 6G의 혼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LTE 시절에도 3G랑 LTE를 혼용할 수 있는 장비로 작년에 안정적인 실적을 증명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5G랑 6G에 혼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금융 투자 쪽에서도 솔리드가 당연히 이 6G 관련 동반 수혜가 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21선 돌파를 시도 중이죠. 딱 현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 돌파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급도 다소 아쉽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는 이어지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 순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지금 당장 사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익 청산하자 이 관점이 아니고 5G 관점에서 분할 매수했을 때 수익 관점으로 가장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솔리드다. 이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1선과 6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관점을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종목으로서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될지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5G 텍 섹터에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스탁 포인트 살펴보실까요? 네, 홍해 리스크 장기화 조짐 국내 관련 종목들 영향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좀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간밤에 유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제 몇 달 만에 다시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이 섹터는 지금 포인트들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화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거고 뉴스 홍해란 두 글자만 검색해도 거의 12시간 단위로 두세 개씩 올라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홍해에선 후티 반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선박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도 아실 거고 미국 재무부 쪽에서는 이 반군에 대한 지도부를 이제 견제하겠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홍해 리스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섹터보다는 이 섹터로서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런 뉴스 말씀드리면 해운 물류, 유가, 가스 이런 부분 말씀드릴 텐데 특히 오늘은 철강, 화학, 조선 기자재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전자 섹터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도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로 그 종목들을 갖고 왔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특히 관심이 크게 없는데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철강, 화학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철강이랑 화학은 변동성이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이랑 조선 기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후티 반군 뉴스랑 유가 관련 뉴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화학 관련해서는 약 2주 전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이랑 유가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화학 관련 종목들이 이제 화학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SK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의 리포트는 사실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아마 올해도 좀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많아요. 근데 정작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화학 섹터 별로 그냥 싫어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변동성이 작으니까. 근데 화학 섹터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천연가스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해운 조선 쪽으로 관심이 옵니다. 뉴스가 있습니다. 배 쓸어 담는 중국도 이건 못 따라와. K조선 70% 먹은 고부가 선박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러시아나 유럽 쪽에서 선박이 수주가 나오면 70%는 중국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부가치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원자재를 나른 선박들, LNG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크가 모자라서 수주가 3년치가 쌓여있다. 이런 뉴스 보여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다 흑자 전환됐습니다. 기자재 관련 종목들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만 갖고 왔어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대한해운, KS해운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위치 눌림목 만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난 매매를 정말 못해. 좀 안전한 종목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 탑픽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 포인트에서 화학과 조선 섹터까지 확장해서 연결을 드렸는데요. 그럼 토픽 종목은 어디 조선 섹터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조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 변동성이 작습니다. 그죠? 그쵸. 변동성이 작은 종목 소개를 드리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률을 키워보려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화공품 수입 활성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고 주요 매출 제품을 보면은 처조온 본행제 사업부, 그다음에 냉매 등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LNG선 수주가 많다라고 있고 LNG선을 주로 만들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실적 향상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LNG선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본행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본행제 부분에서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동성 화이텍을 반드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SK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핵심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했을 때 영업 마진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꾸준하게 이런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2023년 1분기에 이어서도 2024년 상반기 이제 집계 결과 최대 3, 4년치 수주 잔고가 넉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3분기에만 20척에서 25척에 해당하는 본행세 수주를 맞아 했기 때문에 올해 추가 증설이 아마 올해 하반기쯤 완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3, 4분기 남아있는 이제 수주 잔고를 확실하게 빨리 쳐내겠죠? 빨리 쳐내면 실적이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적이 더 크게 나오면서 저평가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퍼가 69.08인데 현재 퍼가 41.10이고요. 10의 선행 퍼가 10.9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저평가 매도 더더욱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위치 지금 10월 말이랑 1월 중순에 쌍바닥 다지는 부분이고 지금 우상향 천천히 하고 있죠. 그다음 네. 21선 오늘 돌파했습니다. 그다음 수급 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기관까지 합세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동성 화이텍이 아닐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픽 마지막으로 동성 화이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